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선사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교재에 보시면 이제 필기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필기를 하지 마시고요. 거기 필기된 부분에서 나는 저걸 잘 모르는 용어인데 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부연 설명만 조금씩 이렇게 달면서 자,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사시대를 먼저 갈 건데 일단은 선사시대에서 이 선자가 앞선자거든요. 앞선자. 역사시대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그럼 역사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문자를 통하여 자, 기록으로 남겼던 시대. 자, 이게 이제 역사 시대입니다. 선사는 자, 문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사시대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이 남기고 한 유물이 있잖아요. 그 유물들을 통해서 아하,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야 라고 자, 추론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자,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구석기가 됐건 신석기가 됐건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의식주를 기준으로 한 번만 봅시다. 의식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식. 예,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식을 먼저 해결하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에 의존한다? 자연경제. 자연경제라는 거는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경제라고 합니다. 그 자연경제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채집을 한다. 그럼 열매를 따먹는데요. 열매에 자, 껍질이 여러분들 단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껍질 단단한 것들을 자, 벗겨내야 되는데 뭘 이용한다? 예, 뼈라든지 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돌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껍질을 벗기면서 이제 돌 자체가 자, 뭉뚱하면 잘 안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부분을 좀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 무슨 석기라고 불려지는 뗀석기라고 불려지는 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뗀석기는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뒷글자에 전부 다 뭐로 끝나냐면 개자로 끝나요. 찢게, 찌르게, 긁게, 밀게, 순배 찌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자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나마 하나 기억할 거는 주먹도끼. 이것도 뭐 사실 어렵진 않죠. 주먹 모양으로 생긴 자, 도끼. 그러니까 사냥용이 되겠죠. 자, 그러한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뗀석기를 통해서 어쨌든 먹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의식주에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예, 주가 필요한가요? 주로 한번 가봅시다. 주로 가는데 잠자리 얘들은요. 뭐 아까 이제 채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를 따먹는 건데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네로 또 이동을 해서 또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자, 계속해서 무슨 생활을 한다는 거야? 이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 생활을 했었을 때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대충 막 지었다. 자, 막집 이렇게 자, 표현해봅시다. 혹은 동굴에 자, 거주한답니다. 막집이나 자, 동굴에 거주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이제 의로 간다라면 자, 의는 옷 입는 건데요. 아직까지 얘네들은 무슨 생활은 하지 않았냐면요. 직조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직조가 무슨 말이냐면 옷감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인 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실을 만드는 방법은 아직은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조 생활은 하지 않았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자, 신석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중석기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중석기. 그래서 중석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과도 단계입니다. 과도 단계. 즉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되는 자, 그런 과도 단계인데 이 구석기 때는요. 날씨가 무지하게 추웠던 빙하기랍니다. 자, 빙하기. 그래서 이 구석기 때 빙하기 한반도 주변이요. 육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에는 날씨가 워낙에 춥기 때문에 강물들이 주로 이제 얼잖아요. 그러면은 강물들이 얼어버리게 되면은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적겠죠. 그러면 한반도,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 오늘날의 이제 영토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의 그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하천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하천들이 다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어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해수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육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래요? 육지로.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구석기 때 날씨가 매우 추웠던 빙하기인데 그 이후에 중석기, 신석기 때 가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날씨로 바뀌어요. 오늘날과 같은. 그럼 이거는 이제 그 과도 단계. 그래서 당시에 이 구석기 때 아주 추운 날씨에 적응을 다 한 그 환경에 적응을 해놓은
덩치가 큰 짐승들. 그러니까 주로 추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털이 많이 나 있거나 가죽이 두껍거나 자, 지방층이 두껍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큰 짐승들이 환경에 다 적응을 해놨는데 중석기 과도 단계로 가면서 어떻게 날씨가 점차 온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자, 일본, 중국 이런 지형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날씨가 점차 온화해지기 시작하면서 덩치가 큰 짐승들 얘들이요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변화가 되면서 빠져나가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 주변에는 작고 날쌘 짐승들 이런 것들만 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토끼나 여우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남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구석기 때 덩치가 큰 짐승들 같은 경우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뗀석기 들고 달라붙어서 찍어 죽이고 찔러 죽이면 곰을 사냥하고 큰 짐승들을 사냥할 수 있었는데 이 중석기 때 와서 작은 날쌘 이런 짐승들 야 잠깐만 토끼야 일로 와봐 내가 너 찍어 죽여야 돼 기다려 그럼 토끼가 잘 찍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내 발자국 소리가 그 녀석에게 미치지 않는 소리가 안 들리는 그 공간에서 걔를 자 포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활 되나요? 그럼 활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활에서요 자 여기에 이 화살촉 이게 나무고 이게 활이라면 이 두 개를 뭐 했어요? 이렇게 이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구를 쓸 거냐면 이음 도구를 쓸 거예요. 자, 이음 도구. 자, 이음 도구를 쓸 건데 그 이음 도구 두 개를 엮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화살이라고 하면 화살촉. 이 화살촉이 이제 뭐 나무나 아니면 돌로 만들 건데 이 화살촉 돌로 만들었을 때 이 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무거우면 화살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다, 잘다, 쪼잔하다 할 때 그 잔석기라는 게 자, 쓰이게 돼요. 잔석기. 그래서 잔석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있는 이음도구에서 활과 같은 이런 거겠죠. 화살촉. 어쨌든 잔석기. 근데요, 이 중석기는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잔석기랑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만 듣고 날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도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날씨, 바로 신석기 시대로 변화가 되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자, 먹는 거. 자연경제를 아직은 합니다. 그죠? 자연경제를 아직 해요. 그런데 획기적인 자, 변화가 생겼다랍니다. 자, 무슨 경제가 시작된 거예요? 생산경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생산경제라는 거를 뭘 말한다고요? 자, 농경과 목축을 자, 우리가 생산경제. 와우. 혁명이 벌어졌네요. 자, 이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농업혁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냐면 자연경제의 비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의 자, 그러한 생산경제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반농사 위주입니다. 반농사. 나중에 벼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는 청동기 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때는 반농사 위주의 초보적인 생산경제가 시작되었다. 근데 어쨌든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큰 변화, 혁명이 이루어진 건 맞고요. 그러면 자연경제, 자, 생산경제, 이 생산경제를 하면서 도구가 자, 좀 더 정밀해지기 시작해요. 정밀해지기 시작한다. 기존에 자연경제에서는 이제 돌과 돌을 부딪혀서 날카롭게만 만들고 그냥 사냥할 때만 썼던 건데 그게 뗀석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농경을 시작하면서 좀 더 정밀한 도구,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갈아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석기라고 표현할 거냐면 간석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갈았죠? 간석기.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 때는 뗀석기, 자, 신석기에는 간석기가 쓰이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뗀석기는 따로 외우지 말아라. 뒷글자에 다 개자로 끝난다. 찢게, 찌르게, 긁게, 밀게, 순배, 찌르게 이렇게 이제 개자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석기도요. 외울 필요 없는 게 첫 글자에 다 돌자로 시작해요. 돌, 낫, 돌, 호미, 돌괭이, 돌보습 이런 식으로 자 돌자로 시작합니다. 그나마 하나 돌갈판이라는 거를 쌤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돌갈판. 이 돌갈판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을요, 이렇게 넓적하게 하나를 일단 갈아요. 이렇게 넓적하게 표면을. 자, 그런 다음에 곡식들을 올려놓고요, 이 계란처럼 생긴 조그만 돌멩이로 이렇게 문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갈돌과 자, 갈판. 묶어서 이제 돌갈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묶게 되면, 자, 마찰에 의해서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내고, 이번엔 세게 문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으깨지겠죠. 분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식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돌갈판이라는 게 간석기의 자 대표적인 거다. 근데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첫 글자에 다 돌자로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토기가 등장합니다. 자, 토기가 등장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토기를 만들어 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자, 토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 되나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요. 자, 먹는 거를 어쨌든 뭐 해결했습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주거 공간으로 가는데 얘들은 정착 생활을 할 거예요. 정착 생활. 앞에 있던 구석기 아이들은 이제 채집 경제, 뭐 자연 경제 이런 걸 하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얘들은 생산량이 많든 적든 어쨌든 생산 경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물, 그러니까 농작물들이 다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거기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곳에 정착한다. 이 정착할 때 집을 자 어떻게 돼요? 튼튼하게 지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땅을 어떻게 돼요? 움푹 파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반지하 방을 만들었죠. 무슨 집을 만들었다고요? 네, 우음집을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거. 우음집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의가 남았나요? 의를 가면은 직조 생활을 얘들은 할 건데요. 자,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직조 생활을 한다. 직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옷감을 짜는 거죠.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실. 그러면 실가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시 갈까? 실가락을 뽑아내기 위한 바퀴 모양으로 생긴 도구가 있답니다. 이를 우리는 가락바퀴. 됐죠? 자, 쌤이 앞에 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쨌든 실가락바퀴가 아니라 가락바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뽑는 거라고요? 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실 가는데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바늘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바늘은 뭐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뼈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뼈 바늘. 그럼 이걸 통해서 자,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의복이라든지 옷이죠. 자, 의복이라든지 자, 아니면 그물. 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거죠. 의복이나 자, 그물을 제작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석기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자, 원시 신앙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원시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니미즘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물도 다 생각하는 영혼,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다가 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 이런 원시 신앙들이 등장했는데 모든 자연물. 그러면 저 위에 떠 있는 써니도 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한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물을 찬미하는 자, 이러한 신앙이 이제 애니미즘이라면 농경의 시작과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애들이 뭘 느꼈냐면 저 위에 있는 써니가 반짝반짝 빛나줘야만 농사가 잘 되더라. 구름이 비를 적절히 뿌려줘야만 농사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한테 막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딴 것들이 자 바로 애니미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 이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의 직접적인 뭐로 조상으로 숭배하는 신앙. 이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기의 뭐로? 조상으로. 그러면 뭐 숭배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조상 숭배도 함께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샤머니즘. 자, 이런 신앙이 또 등장하는데, 이 샤먼이라는 게 이제 그 주술사, 무당을 말하죠. 그래서, 원시 신앙이 신석기 때 자, 등장하고 있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이 포인트, 여기에 선사시대와 관련된 건데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면 된다고요? 구석기와 자, 신석기를 자,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네. 청동기와 자, 철기를 비교하러 가겠습니다.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하러 갈 건데 아니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합시다. 일단은요, 청동기 시대의 그 청동, 유물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도구에서 일단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여기 있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쓰이게 됩니다. 자, 비파형 동검. 그러니까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 바이올린처럼 생긴 악기예요. 콜라병처럼 생긴. 그래서 그 비파 형태로 생긴 악기 모양의 자, 청동으로 만든 검이 쓰이게 된다더라. 됐죠? 자, 그런데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비파형 동검은 무슨 동검으로? 세형 동검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세형 동검. 이 세자는 이제 가느다랄 세자. 됐죠?
비평동검은 이제 볼록볼록한 형태고 요거는 가느다랗게 자, 세형 동검으로 변화가 되었다더라. 자, 두 번째 또 본다라면 여기에서 거친 무늬로 장식된 거친 무늬 거울이 쓰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철기 시대에는 잔무늬 자, 거울. 여러분, 거울이요. 거칠게 장식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겠죠? 거울의 뒷면. 됐죠? 거울의 뒷면이 거칠게 장식돼 있고 여기는 잔잔하게 무늬가 새겨져 있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철기시대의 세형동감이라든지 자, 잔무늬 거울 요딴 것들이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인데 이 철기시대에도 여전히 청동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죠? 쓰이는데 뭐가 함께 발견됐냐면 거푸집이라는 게 함께 발견돼요. 거푸집. 그래서 거푸집이라는 거는 청동 제품을 찍어내기 위한 틀인데 쉽게 자 이게 찰흙으로 만든 틀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찰흙 덩어리.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도끼를 만들고 싶어. 그럼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흙을 파내는 거죠. 이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청동을 녹여요. 녹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짠 하고 떼어내면 이 안에서 그 모양 틀대로 굳어지겠죠. 되나요? 이게 바로 이제 청동을 찍어내기 위한 틀 거푸집인데 이 거푸집이 함께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모양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청동 제작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당시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동검이나 거칠무늬 거울은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자 전파가 됐고 완성된 걸 그대로 우리가 자 전파 받아서 그냥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철기 시대에 여전히 청동을 쓰고 있는데 그 청동은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청동기 시대는요, 여러분들 이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이러한 청동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배계급으로 이제 성장이 돼요. 지배계급. 그래서 지배계급이 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돌? 예, 고인돌. 됐죠? 고인돌. 그래서 이 고인돌이 지배계급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당시에 여러분들 이 고인돌의 그 무게 덮개돌 있잖아요. 이 덮개돌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막 70톤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 엄청난 무게의 돌멩이를 괸돌 위에다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리는 방식은 흙을 쌓아서 이렇게 쭉 밀어내서 올리고 흙을 파내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올릴 만한 많은 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 주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인돌이다. 그 다음에 자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은 자 동무덤이라는 자 무덤이 또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동무덤은 독자가 항아리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두 개를 붙여서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가고 땅에 매장을 할 건데 그래서 항아리를 이용하는 무덤, 자 동무덤 되나요? 그래서 고인돌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계속 가볼까요? 주거 공간으로 갈 건데요. 이 청동기 시대 아이들은 자 배산임수의 취락 자 그랬을 때 배산임수 이거 먼저 해줄까? 자 배산임수의 자 취락을 이루고 있다. 이랬을 때 움집을 확인하셔야 돼요. 움집. 아까 신석기 때도 움집이었었죠. 근데 청동기 때도 자 뭘 쓰고 있다고요? 움집이네요. 그죠? 일단 배산임수 먼저 얘기합시다. 배산임수. 배산임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산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등지고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자가 가까울 임자입니다. 가까울 임자. 우리가 시험이 임박했다. 그러면은 시험이 다가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임수란 말은 뭐예요? 물이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바로 이 자리죠. 산을 등지고 하천 가까이에 있는 마을. 이게 배산임수. 선생님, 이 동네도요. 물은 가까이 있잖아요. 물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가 아니라 굳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지리에서도 뭐 이러한 취락의 구조의 특징, 장점 이런 거 배울 건데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왜 이 자리로 들어갔느냐? 외적 방어에 유리합니다. 외적 방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외적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하천이 크게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외적이 건너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전한 동네다 이런 거죠. 이 동네 왜 들어갔다고요? 무슨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외적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이 뭡니까?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은 그럼 왜 들어오는 겁니까? 뺏으려고. 뭐를요? 생명이 됐든 재산이 됐든 무언가를 뺏으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취락이 만들어진 이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뺏고 빼앗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도? 배산임수의 취락 이 자체도. 됐습니까? 근데 뭐 시험에 그렇게까지 묻지 않을 거고 어쨌든 옴집. 자, 그랬다가 철기시대를 가게 되면 구조는 배산임수 취락인데 자, 여기에서 무슨 가옥으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지상가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상가옥. 쌤, 옴집. 아니, 앞에도 옴집이고 여기 지상가옥으로 바뀌었는데 옴집은 반지하방이거든요. 그러면 신석기 때 옴집과 청동기 때 옴집을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신석기 때 옴집. 자, vs 자, 청동기 때 옴집을 비교해 드리면 지금부터 공사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헬기를 탔고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평면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평면도로 보면은요. 신석기 때 옴집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 됐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때 옴집은, 자,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그 어느 쪽이 여러분들, 자, 공간 활용도가 더 좋습니까? 이쪽이 공간 활용도가 더 좋죠. 즉, 공간 안에다 더 많은 걸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자, 뭔가 물질이 더 늘어난 거죠. 풍요로워진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평면도로 봤을 때 여기는 원형이고 여기는 직사각형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내려올까요? 내려와서 여기를 단면도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도로 자르면 여기에 이렇게 반지의 방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가 이제 공간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자, 어떻게 돼요? 나뭇잎. 자, 그러면 결국은 반지의 방이 만들어졌는데 구석기는 날씨 또 추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필요해요?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결국은 이제 화덕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평면도의 구조에서 화덕이 어디에 있으면 열의 효율을 가장 높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중앙 부근에. 그러니까 중앙 부근에 화덕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취사와 난방을 위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청동기 때 와서 단면도를 다시 잘라보면 이게 좀 과장을 할게요. 요만큼 폭이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때 요 폭보다 이게 넓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넓어진 폭에서 기둥을 하면 나중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무게에 눌려서 얘가 함몰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운데다 기둥을 다시 하나 박아버려. 가운데 기둥을 박았는데 이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춧돌,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 받치죠. 그러면 주춧돌을 딱 박아놨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중앙이죠. 아까 중앙에 뭘 둬야 되는데? 화덕을 둬야 되는데 그 화덕 자리에 주춧돌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덕은 어디로 간다? 한쪽 벽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 벽면이나 이쪽 벽면이나. 이 말 이해됐죠? 그럼 다시 결론은 신석기 때 옴집은 4명 내지 5명이 살았고 여기는 4명 내지 뭐 8명이 살았는데 이런 숫자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요. 신석기 때 옴집과 청동기 때 옴집에서 신석기 때는 평면도로 바라보면 원형이고 여기는 직사각형이다. 단면도로 잘라봤을 때 화덕은 중앙에 있다. 됐죠? 근데 여기는 한쪽 벽면에 화덕이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옴집이란 단어가 떴을 때 무조건 신석기, 무조건 청동기 이러지 말고 신석기일 수도 있고 청동기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옴집의 자, 모양은 조금 다르다. 화덕의 위치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의 자, 옴집 철기시대로 가면은 지상가옥. 그러면서 이제 요때 자, 무슨 장치가 쓰이기 시작하냐면 온돌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온돌방, 그 온돌 장치가 요때부터 이제 쓰이는 거죠. 5번째 간다라면, 5번째, 청동기 때 와서요, 토기가 쓰이는데, 자,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는데, 이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다는 뜻이고,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토기. 야,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발견된 거 똑같은데? 야, 그럼 미송리 거하고 형태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표현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요게 이제 미송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자, 민무늬 토기는 그대로 유행을 해요. 민무늬 토기는 자, 그대로 유행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덧띠 토기. 자,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자, 철기, 자, 지금 비교될 만한 것들, 자, 쌤이, 자, 정리를 쭉 하고 있고요. 이건 지울게요. 자, 지운 다음에,
지운 다음에 여섯 번째 이렇게 갑시다. 청동기하고 철기에서 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청동기 이후에 철기로 넘어가면서 쭉 이어지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쓸까요? 공통점? 아니야. 청동기에서부터 철기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공통점. 일단은 이게 시작돼요. 무슨 동사? 변홍사가. 그럼 변홍사의 시작은 언제겠습니까? 예, 청동기죠. 청동기. 그리고 당연히 철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변홍사가. 그럼 아까요. 농경이 처음 시작된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신석기라고 했잖아요. 신석기. 근데 이제 그 농경의 처음 시작에서는 밭농사인데 변홍사는 언제부터라? 청동기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밭작물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조, 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수나 이런 조 있잖아. 알갱이가 되게 짧거든요. 조그맣거든요. 근데 쌀 알갱이는 자 그거보다 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자 조를 농사 지었을 때 그리고 벼를 농사 지었을 때 어느 쪽이 생산량이 많다? 이쪽이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자 생기기 시작해요.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 뺏고 빼앗는 네 거, 내 거의 개념, 즉 뭡니까? 사유재산이 자 형성이 되고 다시 사유재산이 자 형성이 되고 뺏고 빼앗는 계급이 발생이 될 건데 이 계급에서 빼앗은 자는 지배계급, 빼앗긴 자는 피지배계급이 되는데 빼앗으려면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덩치가 크거나 이거는 자 비교 우위가 되지 못해. 어차피 나중에 나이 먹으면 또 늙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그렇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무기를 가진 자들, 즉 금속으로 된 청동이라든지 철기 이런 금속재 무기를 가진 자들이 지배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계급이 발생됐고 이 계급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자 성립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청동기에 기반을 둔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었었던 겁니다. 되나요? 자 고조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이들에게는요 무슨 사상이라는 게 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민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누구에게? 신에게. 신에게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월하다는 거죠. 그럼 너는 선택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잖아. 신이 나를 초이스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나는 무시할 거야. 그리고 너를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나름의 지배계급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에서 이러한 공통점으로 쭉 발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청동기, 철기 요 자체만 비교하는 것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전체 1번 문제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이 전체를 함께 비교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쌤이 빠지지 않고 대부분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된 것 같은데 어머나 요거 설명 안 했군요. 자, 여기 농기구를 보면 청동제 농기구 제일 중요한 거 설명 안 했네요. 자, 청동제 농기구에서 반달돌칼이라는 게 쓸 거예요. 반달돌칼. 자, 그럼 다시 청동기 시대 농기구 중에 반달돌칼이라는 게 쓸 건데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얘 먼저 합시다. 바퀴날 도끼. 그러면 바퀴날 도끼는요. 돌멩이를요. 바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바퀴는 땡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땡그랗게 돌멩이를 이렇게 넓적하게 갈아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파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자, 날카로워지겠죠? 자, 파낸 다음에 여기다가 손잡이 같은 걸 달으면 자, 도끼가 되죠. 도끼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다가 이 도끼를 한번 땅에다 콕 찍어요. 콕 찍어서 반바퀴, 콕 찍어서 반바퀴. 그럼 어떻게 돼요?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살짝 구멍이 송송송송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 구멍에다가 뭐를요? 씨앗을 집어넣는 거죠. 씨앗을 집어넣고 싹 덮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식들이 이렇게 쭉 자랄 거 아닙니까? 자랐을 때 이 곡식을 이제 뭐 할 거예요? 수확할 건데 수확하기 위해서 자 이제 돌을 또 가를 거예요. 어떻게 가를 거냐면 반달 모양으로 가를 겁니다. 반달 모양으로 갈아서 끝에 부분을 좀 날카롭게 하고 구멍을 2개 뚫어서 실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여기 이 곡식을 자 뭐 할 때 이렇게 커팅할 때 쓰는 뭐라고요? 반달 모양으로 생겼죠. 용도는 이걸 커팅하기 위한 칼이죠. 재질은
돌이죠. 그래서 무슨 돌칼? 반달 돌칼. 무슨 도끼? 바퀴날 도끼. 그러니까요, 이 반달 돌칼과 바퀴날 도끼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가 아니라 얘들은 농사용 도구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뭐였죠? 반달 모양으로 돌을 갈았죠. 바퀴 모양으로 돌을 갈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간석기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기구는 뭘 쓴다고요? 간석기를 씁니다. 왜냐면은 청동 자체가요, 여러분들 재질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동이 재질이 단단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리 있잖아, 구리. 그 구리가 기본 베이스가 될 건데, 구리는요, 전깃줄에 들어있는 게 구리거든요. 그 전깃줄 어때요? 잘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리라는 금속 자체가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연, 주석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나마 단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든 이 청동 이걸 가지고 자 예를 들어 날카롭게 하면 찌르거나 자르거나 이런 무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재료 자체가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농기구로는 자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동으로는 농기구로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의 특성상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여전히 농기구는 뭘 쓴다? 간석기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석기 때의 간석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쌤이? 첫 글자의 돌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돌낫, 돌호미, 돌괭이, 돌보습, 돌갈판 첫 글자의 돌로 시작하죠. 근데 얘는 첫 글자의 돌로 시작한 게 아니죠. 반달, 돌칼이네요. 그죠? 반달, 돌칼. 그래서 이 반달, 돌칼,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자, 무기가 아니라 청동기 때의 간석기, 즉 농기구라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는 무슨 농기구 쓸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철제 농기구를 쓰겠죠. 철제 농기구.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참 유치하게 어떤 문제 나왔냐면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갑돌이네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달 돌칼을 들고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셨다. 이건 뭐 죽으러 가는 거죠. 이거 무기가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갑돌이가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퀴날 도끼를 들고 자 후원하였다. 안 됩니다. 이건 농기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석기라는 농기구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라고 묶었네요. 그죠? 특징이라고 묶었는데, 청동기와 철기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가부장적 사회, 요거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이 구석기와 신석기 때까지는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엄마 중심의 사회예요. 모계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구석기 때 아이들이 이동생활 같은 걸 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이쪽 무리들이 우르르 이쪽 무리들이 우르르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룻밤 같이 동굴에 자요. 다음날 빠이빠이하고 또 이제 떠나고. 근데 이제 그 동굴 안에서 이제 성생활 같은 걸 했어. 성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서 한 번 성관계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성관계 그러다가 이제 임신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정확하죠. 엄마 배에서 이제 베이비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의 관념에 어떤 게 있냐면 노동력은 누가 창출한다? 예, 엄마가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왜요? 사유자산이 없다며. 그럼 원시 공산사회니까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력을 창출하는 게 엄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에는 철저하게 모계 중심의 그런 사회였었는데 청동기로 가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자, 그걸 뺏고 빼앗는 관계, 사유자산의 발생, 결국은요, 뺏으려면 남들보다 힘이 세야 되고, 안 뺏기려면은요, 그쵸? 남들보다 힘이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동기 이후부터는 이제 가부장적, 그 남성 중심적 사회로 자, 발전된다. 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예술 작품은, 자, 울산의, 자, 반구대 바위 그림, 그 다음에 고령의 알터 바위 그림.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뭐, 예,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여기에서 딱 한 문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청동기에 기반을 둔 최초의 우리나라의 국가는 고조선인데, 그게 이제 뒷장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고조선과 초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 묶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